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여러분들과 같이 한 학기 동안 운동 상해에 대해서 공부해 나갈 권호진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힘들더라도 같이 함께 헤쳐나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학기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겠죠. 평가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이 운동상해를 공부하고 나서 평가는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출석이 있습니다. 출석,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수강하는 출석 완료 퍼센테이지 그걸로 일단 20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기 중간에 제출해야 될 레포트가 있습니다. 그 레포트 점수가 20점입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해갖고 100점을 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좀 많이 신청을 해주셔서 성적을 내는데 조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성적을 입력을 하지만 이 성적을 입력하는 조건이라는 게 일정한 비율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A, B, C, D, E, F로 E는 없고요. F는 과락이죠. 그렇게 평가를 내리는데 여러분들이 A를 받는 아무리 다 잘한다고 하더라도 A를 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F를 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일정한 성적을 줄 수 있는 비율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서도 어떻게 보면은 자신은 정말 A 이상으로 열심히 했는데 B가 나왔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뭐냐? 그러면 성실성입니다. 성실성. 그것은 일단 중간고사 점수와 기말고사 점수가 같을 경우에는 성적이 후순위 기말고사가 높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제가 배려를 할 것이고,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는 것은 100% 수강 완료를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서 또 여러분들의 순서가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레포트를 어떻게 작성해서 내느냐, 제출했느냐 제출하지 않았느냐로 판가름을 할 건데요. 여러 가지 방법을, 그 4가지 방법을 다각도로 제가 평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먼저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동은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고 여가 시간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운동 중 손상을 입는 사람들도 증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운동선수이지만 과거에는 운동선수들에게나 볼 수 있었던 손상이 지금은 일반인들에게도 발생됨으로써 의학계에서도 스포츠 손상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의학적 진단과 치료 후, 그리고 운동 재활의 필요성, 그리고 복귀 전 훈련 등은 체육계에서도 새로운 전공 분야가 생기는 계기가 되었죠. 그런데 스포츠 손상을 예방하는 것이
손상 후 재활보다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체육계에서는 손상 예방을 위한 체력적 측면과 신체 역학적 측면, 종목별 손상 기전에 관한 연구 등으로 관심 분야가 확대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축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대중화된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이 축구라는 종목이 신체 접촉과 충돌이 많기 때문에 손상이 자주 발생하는 종목입니다. 프로 축구 선수의 경우에 근육 손상이 48.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인대 손상이 23.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손상 부위로는 허벅지, 발목, 종아리 순으로 보고되는데요. 이에 반해서 야구 종목 경우에는요, 팔꿈치와 어깨 손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야구 같은 경우에는요, 돌림근띠 손상이라고 하는데 회전근개, 어깨, 회전근개 손상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팔꿈치 안쪽 곁인대의 손상이 그 다음으로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수영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어깨 손상이 43%, 발목 손상이 18%, 허리 손상이 16% 손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형이 다른 영법보다 손상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스포츠 종목에 따라서 통증 부위가 다르고 종목별 포지션이나 영법에 따라서도 통증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스포츠 특성과 체력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하는 것이죠. 스포츠 손상이란 운동 중 발생되는 손상으로 건강운동관리사 또는 의사에 의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24시간 이상 운동이나 경기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스포츠 손상이 발생하면 의사와 건강운동관리사, 운동사, 스포츠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스포츠 의학팀이 손상의 심각성에 관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손상의 특성을 인지해 적절한 치료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일반 팀에서는 사실 하기가 쉽지 않겠죠. 거의 국가대표나 아니면 프로팀에서나 이러한 치료가 적절한 치료가 실시될 수가 있는 것이죠. 손상은 크게 급성과 만성으로 구분되는데요. 급성 손상은 외상성 충격에 의해서 발생하고요. 염증의 5대 징후인 발적, 발열, 부종, 통증, 그리고 기능장애와 같은 증상이 빠르게 발현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만성 손상은 6개월 이상 증상이 발현된과 동시에 점차적으로 구조적인 부상이 심각해지는 손상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만성 손상은 단일 외상성 손상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과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염증이 유발되는 운동에서 자주 나타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힘줄의 과사용은 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하 같은 힘줄 조직의 신장 능력을 초과할 때 발생합니다. 아킬레스 힘줄과 무릎 힘줄, 팔꿈치, 엘보,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에는요, 과사용에 의한 만성 손상의 주된 부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포츠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기에 참가하기 이전에 신체 검사 그리고 체력 검사 등을 통해서 잠재적 질병을 사전에 확인하고 체력의 상태를 파악하고요. 손상의 위험 요인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상의 위험 요인으로는 근육의 불안정, 비만도, 그리고 유연성 부족, 근력 저하, 고유 수용성 능력의 감소, 그리고 근지구력의 저하,
무산소성 능력의 저하, 그리고 심폐지구력의 저하 등이 있습니다. 경기 참가 전 신체 검사라고 하면은 종목에 따라서 경기 참가 전 신체 검사 항목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구성 스포츠의 경우 심혈관 위험 인자를 사전에 검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끔 마라톤이나 축구 경기 도중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선수를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부정맥이나 기형관상동맥, 그리고 심장비대 등의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등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에 인지했다면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거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등 위험인자 같은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기 중 심혈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사전 조율이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12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기 참가 전 병력 검사 및 신체 검사를 평가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력으로는요, 12가지 항목을 이야기해 보면은요, 병력을 이야기하는데요. 경기 참가 전에 개인력이라고 해갖고 운동성 가슴 통증 및 불편함이 있는지, 이유 없이 실신한 병력이 있는지, 그리고 운동성 호흡곤란 및 피로가 있는지, 그리고 심잡음이 있는지, 고혈압이 있는지, 이렇게 개인력을 검사한다고 합니다. 가족력 같은 경우에는요, 친척 중에 심장병으로 50세 이전에 조기 사망한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50세 이전에 심장병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한 적이 있는지, 가족 중에는 심장질환, 그리고 비후성 심근병, 마르판 증후군, 부정맥 등이 있었던 가족력이 있는지 검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체 검사를 통해서 심잡음이 발생하였는지, 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동맥 축착증으로 넙다리 맥박이 잡히지 않거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경우, 그리고 마르판 증후군의 신체적 증상이 있을 경우, 그리고 혈압이 너무 높거나 낮을 경우, 이런 것을 검사한다고 합니다. 병력으로는 알려진 진단명이 있는 경우, 최근 또는 과거의 외과적 수술 경험, 현재 섭취 중인 약물, 그리고 또 이상 소견이 있는 내과적 검사 결과, 그리고 활동 수준, 사회적 관계까지도, 그리고 직업이 무엇인지, 전반적인 건강 상태, 습관, 건강 습관, 그리고 가족 건강력,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사전 신체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미국에서는 경기를 참가할 때 참고로 한다고 합니다. 스포츠 손상에 대해서는요, 운동학과 스포츠 의학 전공자들이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종목별 손상 부위가 다르고 요구되는 체력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스포츠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우 다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스포츠 손상의 위험 요인으로는 크게 외재성 요인과 내재성 요인으로 구분되는데요. 외재성 요인으로는 장비, 환경, 운동 종류, 컨디션 난조가 있고요. 내재성 요인으로는 연령, 성별, 신체 크기, 병력, 체력, 근력, 근육의 불균형, 인대의 느슨함, 기술, 심리적 상태,
인지 능력 등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스포츠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훈련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 골격의 정렬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근육의 밸런스 유지, 적절한 기술 등이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손상 예방을 위한 컨디셔닝 훈련과 체력 유지, 체중 관리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골격계 손상과 관련된 위험 요인으로, 자, 목뼈 같은 경우에는요, 손상과 증상을 보면 목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목의 신경 차단, 위험 요인으로는 목이 긴 경우나 목 근육이 약화된 사람, 그리고 목뼈가 협착되어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목 쪽 손상과 관련된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팔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손상 부위가 윗팔뼈, 어깨 탈구, 어깨 충돌 증후군,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보통 위험 요인으로는 인대 느슨함, 팔 이음뼈의 약화, 어깨 근육의 긴장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허리 부위 같은 경우에는 하나죠, 아주 허리 통증, 증상으로는 요통이라고 하죠. 허리형 지근막, 햄스트링의 긴장, 배근육의 약화, 이러한 부분들이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좀 더 든다 그러면 엉덩 구핀근의 긴장, 척추 주변근의 약화, 그리고 척추 분리증이라고, 저 같은 경우에 척추 분리증이 있는데요. 척추가 태어날 때부터 이게 좀 이쁘지 않게 분리가 돼 있는, 이 금이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잘 관리하면은 평생 잘 관리하면은 됩니다. 저도 지금 현재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척추 분리증으로 인해서 저는 3개가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허리 통증으로 인한 근골격계 손상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하면은 이제 디스크가 되면은 이제 수술까지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죠. 햄스트링 염좌, 무릎 넙다리 통증 증후군, 오스구슐라트병. 오스구슐라트병은 넙다리 내갈래근의 긴장과 약화가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릎 힘줄염, 앞 정강근의 통증, 그리고 특히 우리가 많이 손상되는 게 있죠. 발목의 통증이나 염좌, 이러한 부위들이 손상 부위들로 인해서 위험 요인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자, 종목으로 본다 그러면 축구는요, 무릎, 발목 부상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보호대를 사용해 갖고 이렇게 축구에서는 조금 완화시킬 수 있고요. 야구 같은 경우에는요, 어깨 팔꿈치 손상 예방을 위해서 투구수를 제한한다거나 회복 관리를 해준다는 그런 손상 예방을 위한 활동이 있겠습니다. 농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착지 손상 예방을 위해서요, 근력을 일단 강화시키고 가벼운 상태에서부터 착지 훈련을 꾸준히 해나가면은 예방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격투기 같은 경우에 무도 이런 경우에는 이제 뇌진탕, 관절 손상 예방을 위해서 노력해 줘야겠죠. 이를 위해서 이제 머리에 쓰는 가드, 헤드기어,
발목 보호대, 그리고 발차기를 위한 그 팔목 정강이 보호대, 뭐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을 숙련시켜야겠죠, 정확하게. 요렇게 운동별 상해 종목 손상 예방을 위해서 노력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변수는 선수들의 체력 관리입니다. 꾸준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컨디셔닝 프로그램으로 적절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적인 컨디셔닝과 스포츠 관련 컨디셔닝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컨디셔닝은 체력의 기본 항목인 심폐지구력과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민첩성, 순발력, 평형성 등을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스포츠 관련 컨디셔닝은 종목에 맞는 체력이나 기술을 포함하는데요. 특히 축구선수의 경우에는 무산소성 파워 능력을 검사하기 위해 윙게이트 검사 실시 후 지속적인 무산소성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야구선수의 경우에는 어깨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돌림근 띠의 강화와 어깨뼈 정렬을 위해 어깨뼈를 비롯한 어깨 주변 근육의 강화 훈련을 실시합니다. 또 컨디셔닝 프로그램은 1년 단위로 재평가하고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죠. 체력 유지 전략으로 심폐지구력은 일반적인 피로와 관련된 중요한 체력 요인입니다. 심폐지구력의 약화는 피로를 유발시킴으로써 부상을 초래합니다. 심폐지구력은 러닝이나 자전거 운동, 수영, 크로스컨트리, 계단훈련, 산악훈련과 에어로빅 댄스로 향상시킬 수 있는데요. 최소한 주 3일 이상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근력과 근지구력 훈련은 근육의 생리학적, 형태학적 변화를 초래합니다. 근파워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경기력과 매우 직결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력 약화가 기능의 저하로 연결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주동근과 대한근의 근력 비율이 손상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관절에 따라 주동근과 대한근은 적절한 비율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특히 선수들의 경우에는 그 비율의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근육과 등근육의 경우 일반인은 1대 0.8에서 1.2 비율이지만 선수들의 경우는 1대 1.2 내지는 1.6으로 등근육이 배근육에 비해 훨씬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깨 돌림근, 회전근이라고 하는데요. 어깨 돌림근의 경우에는 가쪽 돌림근은 안쪽 돌림근에 비해서 60% 수준이고 선수들은 66%에 근접하고 일반인은 60% 미만을 유지합니다. 무릎 관절 주변 근육은요, 굽히는 근이 펴는 근에 비해 50% 내지는 70% 수준인데요. 선수들은 편근은 70%에 가깝고 일반인은 50%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유연성은 관절 가동 범위로 뼈의 구조와 관련이 되며 특히 관절 주머니와 인대, 근육과 같은 연부 조직의 조직의 장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연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 운동과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칭은 동적 스트레칭, 정적 스트레칭, 그리고 PNF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동적 스트레칭은 관절 가동 범위의 끝부분에서 반동을 주며 실시하기 때문에 관절 가동 범위를 더 크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근력이 크게 긴장하거나 탄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정적 스트레칭은 반동 없이 관절 가동 범위의 끝 지점에서 연부 조직을 늘리기 때문에 운동 중 손상의 위험이 거의 없으며 일정 시간 끝 지점에서 동작을 유지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끝 지점에서의 동작 유지는 오래 유지할수록 더 큰 효과가 있으며 일반인은 6초 이상, 선수들은 15초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자들의 경우에는 최소한 2-3초 이상은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PNF 스트레칭은 주로 마비 환자의 관절 가동 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러나 수술 후 관절에 수축이 있거나 관절 가동 범위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요, 근육의 수축 후 이완 타이밍을 고려한 PNF 스트레칭을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방법은 건강운동관리사와 환자 사이에서 좋은 상호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흔하게 사용됩니다. 이외에도 민첩성과 순발력, 평형생과 같은 운동기술과 관련된 체력은 종목의 기초 훈련과 함께 지상에서의 훈련을 병행해야 합니다. 민첩성과 순발력은 플레이오메트릭 훈련, 지그재그 스텝, 다양한 점프 훈련과 직선 질주 등의 훈련으로 형성시킬 수 있는데요. 평형성 훈련은 BAPS 보드나 불안정한 표면 위에서 중심을 유지하면서 공을 주고받는 운동, 밴드 훈련을 실시하면서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요. 선수들의 영양관리와 부상 중 체중 관리를 위한 식이습관은 매우 중요한데요. 컨디셔닝 기간에는 필수 영양소의 섭취를 통해 신체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상 기간에는 평소보다 소비 칼로리가 적기 때문에 칼로리 섭취를 잘 조절해야 합니다. 영양 권장량의 경우에는 탄수화물 45에서 70%, 단백질 12에서 15%, 지방 20%를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많은 선수들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각각 45%, 그리고 탄수화물 45%, 단백질 45%, 지방 10%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즉,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량이 증가하고 손상된 근육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크기 때문인데요. 붉은 육고기와 같은 단백질에는 많은 양의 지방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을 통한 단백질 섭취량이 많아지면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시즌, 시즌, 부상 중 음식 섭취에는 차이를 두고 피로 회복을 위한 탄수화물 섭취의 증가와 감소를 조절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절한 전해질 섭취를 권장합니다. 특히 체중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평소 칼로리 소비를 분석해 섭취 음식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도 치료지만 예방은 최고의 치료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체 검사, 지금까지 공부한 대로요. 총합해보면 신체 검사를 통한 사전 신체 검사, 그리고
종목별 맞춤 예방을 위한 그 준비 운동, 그리고 컨디셔닝에 맞게 체력 유지, 이렇게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이렇게 손상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대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경기 참가 전 자신이 신체 검사를 통해서 내가 시합을 뛰어도 좋은지, 아니면은 이번 시합에서는 좀 자제를 해야 될지 일단 좀 점검을 하고 코치님이나 감독님과 상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요 운동 종목별에 맞게 스포츠 손상 예방법을 적절히 이용합니다. 그리고 평소 체력 유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체중 관리도 해주고요. 이러한 통합적 접근 필요하다는 거, 자, 명심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수 개인의 자가 관리와 팀 협의 시스템의 관리 필요, 그리고 연구자 및 지도자의 지속적 관심과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는 것.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분은 경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시나요? 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레포트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경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